still rise shining through my eyes. The world is crying out for your love. We're screaming for your help. But Lord, we need you. We need you. The world is turning to a fireplace. The world is tearing down into the night. Aurora comes in. You're caught up in nothing, wasting your time in chasing stars. You live in the moment, carried away from who you are. 'Cause you're lost in illusions, dreams and confusion. Oh yeah, keep falling faster, straight for disaster. 다음은 광주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윤성규 교수님의 관람객 반응을 고려한 전시 구조와 이해의 작용에 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원고를 나눠드린 게 있고 좀 전에 또 공유해드린 것도 이제 PT 파일이니까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간 연구를 이제 단편적으로 하다가 이런 것도 이제 엮여서 이제 덩어리들이 형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전시관을 한 개의 관씩 이제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컨텐츠 기획하시는 분들과 또 전시를 디자인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해서 전시 평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오늘 첫 수업, 첫 강연에서는 그 미국에서의 그 박물관 선진국에서 이제 충분한 기관과 전문가 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방식들, 사실 저도 그런 걸 책으로 또 많이 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는 게 시스템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도 많이 달라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 단순히 그전에는 과거에 전시 업체에게 그냥 추상화된 개념으로 전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게 업체가 스스로 그것도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그렇다고 뭐 품질이 많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그 관계자들이 그때 너무 고생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체계화돼서 다음으로 이제 전달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록을 만들어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전시 평가와 이제 기획 과정에서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챙기면은 이 전시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보는 사람, 꼼꼼히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유형에 따라서 관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동선의 유형도 그런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경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박물관에서 정말 짧은 시간에 대충 보는 사람하고 오랜 시간 와서 보는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박물관이나 이제 과학관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과학관의 공간 경험도 꽤 큽니다. 오전에 제가 그 첫 번째 강연을 하셨던 분한테 미국과 우리나라의 좀 차이가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전시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몰입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에서 보여줬던 것 저도 가서 그 차이가 무엇인가 사람들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 유심히 관찰했는데 거기서는 의식하지 않아도 그 환경에 그냥 쏙 빠질 수밖에 없게 주변 환경까지도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해두더라고요. 당연히 여기서 의식적 관람 완수를 하는 사람들은 관람 초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관람 초기에는 혼잡을 예방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은 오랜 시간 관람을 해야 되는 건 좀 깊이 해야겠다. 물론 여러 가지 맥락을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장치들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이제 관람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어려운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가볍고 재밌고 그 복잡한 그 뇌 활동이 아니라 단순 활동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뇌에는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이 공간 정보에 상향주의 반응하면 모든 특출성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소리, 빛의 차이,
뭔가가 기존과 확 다른 것들, 그런 것들에게 절대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입력 과정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의식 반응인데 그 사람이 의식하지 않아도 이건 절대적인 반응을 일으켜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것도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참 인간의 뇌는 저는 요즘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이 뇌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훈련 또는 착각 이런 것들이 너무 또 그 예상하지 못한 반응들을 많이 일으켜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반응하는 걸 고려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기억 체계에 관련한 건데 결국 요것들이 다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이 기억 체계도 제가 보니까 학자라든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좀 가장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만한 것들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저기 1차적 기억인데 이게 단기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성이 큰데 이런 것들은 단순 체험하는 것들이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게 한 기억이 한 5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느냐, 암묵적인 그런 기억으로 가느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시적인 것은 내가 뭘 했지 정확하게 설명 다시 할 수 있는 건데 암묵적인 거는 나도 모르게 그냥 기억을 가져가는 그런 기억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각적 표상이라든지 절차적 기억. 이거 아까 큰 움직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 잘 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 뭐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것들이 절차적 기억인데 이런 것, 운동기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이게 내가 뭘 했는지 모르서 재밌었고 뭘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억과 뭔가 느낌을 가져가게 하는 것들 둘 중에 하나만 중요하지는 않고 그것들이 잘 뭐라고 할까요? 조화를 일으켜야지만 그 과학관이 정체성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이 이제 그 관람객들의 전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시 배치와 관련한 내용인데 이거는 잠시 질의응답을 받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꼭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시물 하나하나가 그 관람객들과 어떻게 심리적으로 정보 전달하는 체계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는 모두 다 파악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그거를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성격으로 그걸 아마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들한테 어떤 내용들을 점검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거를 그것을 세 번째 꼭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 그 전공 배경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좋은 전시물인데도 사람들이 가지 않은 거 사실은 이 과천과학관에서 상당히 좀 작은 전시관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노벨상과 나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입구가 좀 시각적으로 구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라든지 문제 해결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적의 안으로 했지만 제가 가진 그 또 전공 지식으로 봤을 때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거를 그런 장벽을 제거를 했더니 관람객이 한 3배 늘고 관람 시간도 한 3배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 때문에 이제 점점 더 그 큰 사업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전시 평가라든지 기획 단계에서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일을 하게 됐었죠. 적극적인 사람은 뺑뺑 비효율적인 동선도 열심히 돌아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갔는데 소극적인 사람은 그냥 짧은 동선만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잘 되어 있는데 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획자 그리고 제공자의 마음을 일반 관람객들은 그렇게 잘 알아주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관람객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관찰되는데 내가 전시를 보면 이제 추구가 있으면 빨리 나갑니다. 누가 오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요인이 생기면 바로 나갑니다. 근데 추구가 없으면 오랫동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출입구가 같을 경우 들어와서 다시 나가야 되는 경우는 끝까지 안 들어오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멀리서 적당히 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럴 때는 여기서 인터랙티브 뭐 장치를 해놓는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뭔가 부가적인 요소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은 가진 깊숙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뭐라도 더 찾는 사람들 하지만 좀 어려워서 사람들이 어차피 봐도 잘 안 좋아할 만한 것들 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원형 동선의 성격에 맞게 적당히 놓으면 좋겠죠. 천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이 이 안에서 들어가서 천문을 보는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자이너하고 기획하고 컨텐츠를 만드신 분은. 근데 입구에서 보면 이게 딱 보이거든요. 안 들어갑니다. 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설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문이 아니라 이렇게 조사만으로는 이게 왜 그럴까를 몰랐는데 그런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시 배치를 몇 번 바꿨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고요. 여기 도르래 있는데 이거 하나만 그냥 딸랑 갖다 놨죠. 패널 하나 갖다 놓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재활용 했는데 나중에는 이기 전시물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안 갈까? 실제로. 제가 말로만 설명하면 설득이 될 수가 없어서 실제 조사를 했고요. 혹시라도 지금 관리하시는 공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거의 막으셔야 됩니다. 옮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앞에서 이게 뭐 장기기업, 단기기업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게 인터뷰를 깊게 하는 방식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관람객들을 깊게 연구한 게 아니라 많은 관람객들이 그냥 공통으로 생각하는 걸 좀 봤습니다.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유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걸 많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걸 보기 위해서 주위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보고 있어도 저기 사람이 둘러다니면서 보고 있구나. 그리고 저절로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석처럼. 그래서 그런 법칙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관람객들을 유인하는 것은 전시물뿐만 아니라 다른 관람객들의 움직임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중간에 벽체로 막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러 개방된 형태의 전시 배치들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넓은 공간인데 그런 것도 있어요. 사이즈만으로도 감동을 줄 수가 있거든요. 대동여지도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건데 주변에 앉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때도 좀 그걸 강조했습니다. 아이들하고 부모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놀고 있으면 부모도 참여했다가 아니면 쉬었다가 아니면 오랫동안 여기서 다른 사람이 또 뭘 보고 있는지도 구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위호감을 좀 형성을 시켜줬습니다. 건축 분야에서 쓰는데 이렇게 뭔가 아늑하게 공간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딱 전시물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요소를 시각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도르래가 나중에 인기가 됐는데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뒤에 수원 화성벽을 놓고 체험할 수 하는 걸 놓고 놨더니 이걸 가장 성공적인 사실은 태평성수도 아니면은 그 대동여지도가 1등 나올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이게 1등으로 나오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가장 인상 깊게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현이가 발생해서 뒤에랑 글자가 좀 겹쳐서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런 거 향후에 조금만 보완을 뭐 불투명한 거 조금만 붙여준다든지 이런 걸 조치를 취해주면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문을 받아서 봤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분들한테까지 설문을 하나 해서 이분들은 그때 꽤 거의 100명 가까이 분을 모시고 했는데 그분들이 일일이 쓰신 건 아니지만 꽤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그걸 보시니까 관람객들이 계속 컴플레인하는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물 노후화나 고장에 관람객들이 가장 크게 예민해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체험 디자인 시에 뭐 관람객 이렇게 자꾸 망가뜨리니까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전시하는 사람 하는 측에서는 이거를 과격하게 쓸 줄 몰랐던 것들이 있는데 그 요소가 있으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들. 그리고 저도 이거 좀 동감하는데 관람 문화가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봉도 필요하고요. 이게 저는 외국을 가보니까 뭐 과학과는 과학 놀이터다. 아이들이 신나게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과학자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한국의 어린이들이 어떤 어린이인지를 현장에서 못 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옆에서 관찰하고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부수라고도 못 부술 것 같은데 애들이 부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까 그 한국과학도전인데 애들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도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컨텐츠도 어렵고 연출하는 방법도 어렵고 그리고 표현해내는 것들 또 체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너무 우정부터 많은 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역할과 책임은 또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전시평가를 향후에 하실 때 체크리스트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단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별도의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지금 그 강연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과천과학관이나 그런 데 규모보다는 좀 소규모 중소과학관에 있으시니까 오늘 주신 자료만으로도 너무 방대한데 사실 뭐 A부터 Z까지 다 해결해야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뭔가 좀 서머리 버전이나 좀 뭐 간단 키트 같은 게 있을까요? 아,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그 중에 뭐 계속 유의미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단품을 하나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이 되고 그 담당자 입장이 되면 왜냐면 좀 그 과정 중에 그걸 개발하시는 분들의 그 고충을 저도 이제 입장을 바꿔서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단품 하나 개발하면 제가 제일 먼저 중요시 여길 것은 이거를 왜 개발하는지를 제일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개발을 해야 되고 물리를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접근하시지는 마시고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물리라는 장르가 있으면 이거를 전시에서 봤을 때 누가 와서 볼 것인지를 또 구체화를 해서 그 주제를 이 사람들한테 노출했을 때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지 그거를 그 컨텐츠 전문가 하시는 분들한테 한 분 말고 그 두세 분 정도한테 그때는 자문을 하셔서 공통적인 사람들은 그걸 받으시면 그걸 가지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누구에게 대상을 하겠다라고 그게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시물이 어느 곳에 놓일 것인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별도의 공간에 놓을 것인지 기존 전시물을 대체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새로운 곳에 놓는다고 하면 그곳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올 것인지 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관람객 입장으로 자꾸 돌아가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라면 이걸 보고 무엇을 하려고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니면 기존 맥락이 있는 곳에 교체를 하시게 되면은 그 기존에 있는 기존 전시물을 보고 나서 내가 이 전시물을 봤을 때 어떤 형태였으면 좋겠는가. 기존에 좀 소극적인 전시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글로 된 게 있으면 여기서는 좀 액션이 많이 가미된 전시물을 가는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뭐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 뒤의 맥락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걸 업체한테 넘기기 전에 그래서 그거를 구체화한 글들을 좀 모으거나 스케치를 하셔서 그거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의도를 또 명확하게 쓰시는 전문가 자문할 때도 이런 의도에서 만들었고 이런 그림을 생각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해야지 그냥 자문해버리면 전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저 그런 분을 많이 봐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자문이어야 되는데 그냥 그 어떤 가치관을 가신 분이 그걸 투영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그 프로젝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꾸 앞뒤가 안 맞더라도 자꾸 써놓으시고 그걸 가지고 자문을 받으셔야지 좀 뭔가 정리가 돼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ill rise shining through my eyes. The world is crying out for your love. We're screaming for your help. Well, Lord, we need you. We need you. The world is turning to a fireplace. The world is tearing down into